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인텐스 마인드셋을 빨리 나눔을 해야 돼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고 볼링장 갈 시간도 없고 또 지금 이 환경처럼 보시면은 아이 때문에 연차를 썼지만 또 저희 가게 때문에 마감을 하러 나와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링 영상을 좀 촬영하기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굳이 볼링장이 아니어도 영상으로 담아서 이런저런 볼링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인텐스 마인드셋을 나눔도 하고 이러면 또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볼링장을 안 가겠지만 한번 다양한 주제를 이용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팔 아파. 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7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상반기 제가 굴려봤던 볼링공 한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내가 마음에 들었던 볼링공은 뭐였지? 뭐 이런 주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주제도 이야기해볼까? 요즘 볼링 유튜브 채널 특성상 좀 이렇게 볼링 리뷰 또는 볼링 대결 이런 영상은 많은데 이런 이야기하는 영상이 좀 없는 것 같더라,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볼링장이 아닌 이야기 토크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이번 영상을 업로드해 보면서 분위기를 대충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고정적인 컨텐츠로 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인텐스 마인드셋 나눔 이야기는 조금만 좀 뒤로 해보고 펄은 펄끼리 또는 솔리드는 솔리드끼리 또 두 번째로는 대칭볼은 대칭볼끼리 그 다음에 비대칭은 비대칭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머리 꼭대기 랭킹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과연 어떤 웨핏 또는 어떤 코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해볼 건데 대칭볼의 펄 소재입니다. 엔데버 그리고 7펄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제일 좋아하는 아끼는 거 제 주변 사람 분들이라면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엔데버입니다. 엔데버 뭐 예상을 하셨나요? 엔데버 그 다음에 뭐 트러블 메이커 펄 7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엔데버라는 볼링공이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펄 소재의 대칭볼이다? 그러면 위에서 붙여치기 정말 좋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 펄이나 7펄 같은 경우는 그 플립 성향이 좀 엔데버보다는 좀 까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엔데버는 까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번 반응 탕탕 후루후루 뭐 이런 느낌 탕탕 하고 끝납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엔데버가 자꾸 손이 가고 이래서 아마 조금 볼링을 조금 오래 치신 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컨트롤 볼이 너무 좋다, 백에서 너무 센 거 싫어, 이런 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볼링을 오래오래 치시다 보면은 백에서 계속 튕기는 볼보다는 뭔가 일정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볼링공을 상당히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백엔드로 즐기는 환경보다는 리그전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또는 우리 같이 오발이라는 것도 하고 음료수 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믿음이 가는 볼링공을 아무래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계산적으로 그런 볼링공을 들고 볼링을 친다기보다는 내가 굴렸었던 그 느낌적인 것들의 신뢰가 쌓여있는 볼링공에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면 좋아, 믿음이 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선택하게 되는 그런 볼링공이죠. 그게 바로 저한테는 엔데버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펄, 7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뭐 트러블 메이커 펄의 특성은 미끄러움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아마 투핸드에 대한 키워드가 잡혀있는 볼링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끄러짐의 성질을 좀 많이 부각시킨 느낌? 그러다 보니 스피드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제가 굴렸을 때는 조금 까다롭다의 느낌이 많았고요. 7펄은 엔데버랑 솔직히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 볼링공이었어요. 근데 그 플립 성향이 가끔 체크가 안 된다? 너무 두껍게 파고 들어가네, 날카롭게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라인 조정을 하면
대칭볼의 펄 소재의 그 특성상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근데 엔데버라는 볼은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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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한 라인을 설정하면은 생존력, 유지력이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엔데버. 그리고 우리 브런스 라운드 H에서는 꼭 엔데버를 재입고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볼링공이거든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굴려봤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에러는 디펜더 펄, 아우터 리미치 펄, 인텐스 마인드셋. 야, 이거 벌써 어려워요. 디펜더 펄, 아우터 리미치 펄, 인텐스 마인드셋. 자, 여기에서 일단 탈락을 시켜버릴 건 뭐냐면 디펜더 펄입니다. 자, 디펜더 펄은 좀 랭스가 많이 잡혀있는 느낌이죠. 제 기준입니다. 제 구질의 기준. 제 구질 기준에는 미끄럼이 조금 부각되는 볼링공을 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회전 대비 스피드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랭스가 좀 잘 나오다 보면 뭔가 이게 어렵다? 전 좀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미끄러짐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좀 오일이 두꺼운 경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백엔드 체크가 일정하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뭔가 불안 심리가 좀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펜더 펄은 조금 여기 리스트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아우터 리미치 펄과 인텐스 마인드셋입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 두 개 다 너무 좋아서 아끼는 볼링공인데, 일단은 아우터 리미치 펄은 최근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백엔드 자체 그냥 뭐 퍼포먼스 그냥 뭐 끝나버려라 이런 느낌이에요. 레디컬에서의 백엔드 모션을 정말 강력하게 만든 건 카타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우터 리미치 펄이 딱 나타나면서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서열 경기가 끝났어요. 펄 소재에서는 백엔드 하나는 얘가 최고야. 근데 아까 펄 소재의 대칭볼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뭔가 뒤에서 튕기는 느낌이 좀 뭔가 성적을 내기에는 불안하다 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하우스 패턴에서 재미로 치긴 너무 좋은 볼링공이었는데 너무 강해지니까 라인을 계속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인텐스 마인드셋은 백엔드 퍼포먼스가 날카롭게 송곳처럼 팍 찌르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오나? 이게 오나? 이게 오나? 하는데 이게 막 포켓팅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핀이 안 나갈 것 같은데 핀이 나가는 그런 볼링공. 퍼포먼스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까부는 느낌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수하고 뻗어나가는 것도 많이 미끄러운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눌러 들어가는 움직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텐스 마인드셋이 좀 더 제 취향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텐스 마인드셋을 올릴 거예요. 펄 소재에서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엔데버라는 볼링공과 인텐스 마인드셋. 어려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패턴에서 치면 보통 우레탄을 많이 치겠죠. 그래, 그럼 어려운 패턴이 아니야. 일반적인 상주 리그 또는 이벤트 게임을 나가는데 대부분 43피트 이상을 많이 굴리죠. 자, 43피트 이상 일반적인 레인 환경 대회 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어떤 볼링공을 들고 나갈래?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봐. 엔데버, 인텐스 마인드셋.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답이 정해집니다. 인텐스 마인드셋이죠. 어느 정도 일정 오일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머물러야지 그 안으로 내려오면은 이 퍼포먼스가, 볼링공은 대칭과 비대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텐스 마인드셋으로 갈 것 같아요. 엔데버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인텐스 마인드셋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인텐스 마인드셋을 일단 펄에서 베스트로 올려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솔리드가 남았어요. 일단 솔리드 볼 같은 경우는 대칭 볼로는 두 개밖에 굴려보지 못했고 4개가 비대칭 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대칭 볼 2개부터 선별을 하고 비대칭 볼 4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칭 볼 틸 라이너 프로가 있고요. 레틀러라는 볼링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비대칭 볼에는 LT48 퍼플이 있고요. 얼티밋 디펜더가 있고요. 맥스 바이어스가 있고 컨스피러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블랙. 자, 여기에서 한번 대칭볼부터 한번 해보면 레틀러 틸 라이노 프로입니다. 야, 이게 너무 성질이 비슷한 듯 하지만 목적이 확연히 다른 볼링공이거든요. 레틀러와 틸 라이노 프로는. 레틀러는 우레탄 움직임을 갖고 있다, 우레탄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리액티브다 라고 해서 나온 낫 우레탄이죠. 그리고
틸 라이노 프로 같은 경우는 우레탄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제가 대부분 우레탄을 쳐야 되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아쉬울 때 틸 라이노를 쳐요. 그러면 우레탄을 써야 되는 환경에서도 틸 라이노가 리스트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데, 레틀러와 틸 라이노 사용 목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아마 레틀러라는 볼링공보다는 틸 라이노 프로가 최고죠. 틸 라이노 프로를 굴려보신 분들에게는 야, 이거 라이노 시리즈 중에서는 얘가 최고다 라고 예상이 되실 거예요. 레틀러는 뭔가 특수한 목적 레인에서에 맞는 볼링공이라면 틸 라이노 프로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조금 예민한 레인에서도 굴리기 괜찮고, 제가 최근에 어썸 신월점을 다녀왔었는데 하우스 패턴이었나? 45피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정비를 칠지 모르고 그냥 원정 놀러 간 건데, 그 볼링공을 선정해 갔던 것 중에 리스트가 뭐였냐면 아우터 리미츠 펄과 틸 라이노를 가지고 갔어요. 사이드는 튕기는 느낌이 강했고 안쪽은 오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 이거 어렵다. 아우터 리미츠 펄을 치기엔 상당히 예민하네. 위에 치기엔 너무 파고 안에 넣으면 반응이 잘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틸 라이노를 살짝 깠어요. 한 천방으로. 약간 오일 경계 안쪽을 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45피트도 가능합니다, 틸 라이노 프로가. 이게 또 투피스잖아요. 볼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거는 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볼링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레틀러와 틸 라이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틸 라이노 프로 갈 것 같습니다. 틸 라이노 프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비대칭 볼입니다. 비대칭 볼 4개 중에 2개씩 끊어서 가볼게요. 하이브리드 볼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볼 2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얼티밋 디펜더, 그 다음에 맥스 바이어스.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맥스 바이어스예요. 왜냐면 얼티밋 디펜더 같은 경우는 웹피 유지력이 상당히 빨리 저하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솔리드 볼이라는 거를 굴렸을 때의 목적 또는 컨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웹피 유지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일존 안에서의 이탈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웹피 능력과 백엔드에서 날카롭게 튀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보통 솔리드 볼을 많이 쓰거든요. 오일 위에서의 그 느낌 때문에. 오일 위에서의 느낌 때문에 솔리드 볼을 쓰는 건 좀 뭔가 웹피가 반질반질한 느낌보다는 조금 푸석한 느낌으로 볼링공을 굴리는 건데, 얼티밋 디펜더 같은 경우는 웹피가 딱 작업을 해놓으면 세상 날카롭고 세상 강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뭔가 유지력이 웹피 흡수력, 오일 흡수력이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좀 웹피가 반질반질해지는 시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맥스 바이어스는 최근에 영상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웹피 유지력이 제가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굴렸는데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라이크 볼링장에 45피트 오일 진한 데서도 굴려보고 일반적인 하우스 패턴에서도 굴려보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굴렸었는데, 제가 웹피를 중간에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웹피 유지력 자체가 너무 오래 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 솔리드 볼을 선택해야 되는 그 환경 안에서 얼티밋을 쓸래, 맥스 바이어스를 쓸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웹피 유지력이 더 강한 볼링공을 선택하겠죠. 그럼 그래서 맥스 바이어스로 한 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T48 퍼플과 컨스피러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T48 퍼플보다는 컨스피러시가 조금 더 백엔드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컨스피러시를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는 지금 3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틸 라이노 프로, 그 다음에 맥스 바이어스, 그 다음에 컨스피러시. 탈락시킬 볼을 먼저 탕탕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하이브리드 소재의 볼링공이 저랑은 살짝 안 맞아요. 살짝. 그래서 맥스 바이어스가 탈락되었습니다. 돌려가 아니다 보니까 솔리드면 솔리드고 펄이면 펄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틸 라이노 프로와 컨스피러시가 딱 남았는데 정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고 재미로 하하하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틸 라이노 프로입니다. 틸 라이노 프로. 왜냐면 컨스피러시 같은 경우는 기름을 중간에 먹어가면서 반질반질한 과정을 통화해서 뭔가 게임을 풀어간다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볼링을 어렵게 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항상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조롭게 치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틸 라이노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버티는 라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됩니다. 저는 컨스피러시보다는 제 스타일상에는 틸 라이노 프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인텐스 마인드셋과 틸 라이노 프로가
올라왔습니다. 자, 인텐스 마인드셋 틸 라이너 프로. 틸 라이너 프로를 최종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스타일상입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이고 제 스타일에 제 볼링에 조금 믿음이 가는 볼링공을 선별한 거지 이 볼링공이 제일 좋습니다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틸 라이너 프로가 왜 최종적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대회에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하우스 패턴에서 치기도 너무 좋고요. 뭐 늦은 시간에 볼링장에 갔는데 오일도 없고 뭐 지저분해 이럴 때도 너무 좋고요. 레인이 예민할 때도 너무 좋고요. 또 투피스 볼링공이다 보니까 볼링공 수명도 너무 길고요. 이 볼링공을 솔직히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백엔드가 부족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 만든 볼링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틸 라이너 프로를 평소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좀 오일리하다? 그냥 뭐 2000방이고 1000방이고 그냥 깝니다. 어차피 뭐 이 투피스라서 왜 피를 만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나지 않아요. 그냥 까서 그냥 거칠게 칩니다. 우레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볼링공에 대한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틸 라이너 프로를 아마 굴려보고 계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많이 못 굴려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라운드 H에서 틸 라이너 프로를 재입고하기가 좀 힘들다면 틸 라이너 프로를 또 다른 시리즈를 한번 출시해주면 어떨까? 볼링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틸 라이너 프로 같은 볼링공은 꼭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자고 남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볼링공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틸 라이너 프로가 14파운드는 3피스였어요. 그리고 15파운드, 16파운드가 2피스였어요. 그래서 2피스의 느낌을 좀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15파운드, 16파운드를 썼어야 됐거든요. 14파운드 또 여성분들이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14파운드도 좀 나오면 어떨까. 뭐 제가 볼링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려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작은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삼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제 기준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파커본을 만나러 갔었던 그 영상 있죠. 그 영상에서 볼링공을 받았습니다. 이 볼링공을 또 제가 어떻게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나눔을 해야겠죠. 댓글 이벤트로 진행이 될 거고 구독, 좋아요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댓글을 딱 보고 추천됐는데 구독도 안 되어 있고 좋아요도 안 누르신 분이면 당첨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소감, 뭐 여러가지 이야기,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제가 어떤 주제를 던져드려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편안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 한 분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인텐스 마인드셋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바이. Just go with the flow. I'm taking it slow.